예. 예. 그래서 지금 141쪽입니다. 책에는 141쪽인데 아마 이미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저 용신에 대해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또 뭐 활용하시는 것까지도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만큼 제가 많은 시간을 용신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용신을 지금 다른 분들 다른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제 이 말씀들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용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참 어렵게 전달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해 했는데 용신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저 용신의 용자도 쓸 용자를 쓰지 않습니까? 쓸 용자 쓰고 이 정신 신자를 쓰는데 그냥 어떤 내가 쓰다라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쓰다라는 사용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뜻하는데 명리학을 배우는 데서 다른 데 가시면 용신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를. 그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하다. 그럼 뭐 용신이 뭐 명리학의 꽃이더라. 명리학의 꽃이 저는 용신이라고 안 보거든요. 저는 물론 뭐 제 말이 맞다, 그 사람 말이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용신을 이제 뭐 굉장히 용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용신을 하면 다 끝인 줄 아세요. 그 용신까지 가르쳐 드리려면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자, 용신에 대해서 용신이 과연 어떤 건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용신은 이 쓸용자가 이 용자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쓸용자도 중용할 때 또 쓸용자는 있습니다. 용자가 다르죠. 그것도 쓸용자지. 여기서도 있어죠. 용자. 이것도 쓸용자입니다. 중용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 용신할 때는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됩니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용신은.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는 용신을 찾아라, 용신 찾아서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래 이야기 하는데 용신은 내가 사용할 것,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 용신오행 또는 용신의 한 글자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찾는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저 중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안 가르쳐 드릴 건 없어요. 이거 스스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 사주의 길흉의 기점이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길흉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흉. 아까 생과 극의 뭡니까? 조화와 균형을 말하잖아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 오행,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억부용신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용신은 억부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이 있고, 또 이제 명칭이 그렇습니다. 통관용신이라 하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되세요. 몇 가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 용신은 제가 이쪽에 설명하죠. 보통 명리학에서 용신을 80% 이상 사용하는 게 억부용신입니다. 억부용신을 억부라는 거는 억제하고 또는 이 생과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한하고 억누르고 또는 도와주고 이걸 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억부 용신이 있고 용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고 이 월지를 보고 하는 월지는 뭡니까?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직업을 형성하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월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명에서. 그래서 월지만 보고도 그 월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사회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은 그 뭔가 사회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태클이 걸려가면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좋은 환경과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격국이라 격국. 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격에 대한 용신을 말한다. 자, 여기서 용신은 억부 용신과 격의 용신은 조금 다르죠. 자, 격국의 용신은 뭘 말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연, 일, 시를 볼 때, 이 월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바로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으로서 쓰고 있는 글자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은 인성을 쓰고 그거 가지고 인성적인 걸 내가 사용하는 거 가지고 관련된 사회생활 또는 직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뭐 관을 쓰든지, 그죠? 식상을 쓰든지 나의 재능으로 어떤 거죠. 이렇게 요 자체에 해당되는 육신, 십성의 글자를 가지고 바로 용신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용신이라고. 그죠? 여기 있는 어떤 십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지지의 글자니까 지지는 각각이 하는 일들이 따로 있죠. 세 가지로 나눠지죠.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천으로 여기에 있는 글자가 천으로 또는 고지에 있는 지장간의 글자들이 천으로 떴을 때 그걸 반드시 사용한다. 그걸 자 생지 이제 이미 뭐 지금 뭐 중고급 시간이니까 그죠? 생지, 왕지, 고지 정도로 다 아시니까 생지란 그 지장간에 뭔가를 갖고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장간에 지 본책이 투관되지 않더라도 지장간에 있는 그 글자가 투관되면 그걸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 격국 용신을 이야기하면 월지를 보고 하는데 그 월지는 생지 1779 차량은 이동 주차하랍니다.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누죠 역할들이. 근데 야들은 지장간의 글자들이 다 갖고 있죠. 생지는 한 계절 앞에 것까지 영마니까 뛰어나가 있고, 그죠? 왕지는 직업밖에 없어요. 음량은 다 갖고 있지만 지 오행밖에 안 갖고 있고, 고지는 세 개의 오행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지장간에 갖고 있는 것들이 천에 띄우면 그것이 편인이면 편인, 정인이면 정인, 정관이면 정관, 그걸 사회적 환경으로 반드시 쓴다. 그래서 용신 정해집니다. 정해줘. 설사 안 떴다. 떠지 않았다. 생지가 떠지 않고 용이만 있다. 그걸 용신으로 쓴다라고 확정 짓습니다. 왕지가 여기 있다. 자, 오음 요유 왕지. 왕지는 기운이 아주 그래서 도화라고 있죠. 강하죠. 그 자체를 격국에서는 용신으로 쓴다. 그걸 쓴다. 용신이다라고 하죠. 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용신으로 결정 지은 거고, 고지는 많은 것들을 시장간에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그래서 거기는 화계라고 해서 재주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그 재주가 다양한 요거는 격국에서는 그냥 하나의 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격으로 보지 않고 잡기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이 토지 토가 있으면은 토가 어떠한 육신을 또는 십성을 가졌든지 간에 그 토로서의 토로서 보는 게 가장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토로서. 그래서 토는 잡기격이다라고. 그 재주는 다양하다. 격국용신은 격국용신이라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그 십성에 따라서 그 십성이 바로 용신으로 정해졌습니다. 용신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또 직업을 이루게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으로 쓰다 사회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십신으로 활용하다라거든. 쓰다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충분히 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무슨 달에 태어났나라는 것만 봐도 그죠? 몇 월 달생이야? 그죠? 그러면 이미 여기 글자는 정해집니다. 정해졌죠?
몇 월생이냐 하면 정해집니다. 그러면 환경에서 원래 연만 봐도 돼, 연만 봐도. 아, 원래 어떻게 했다? 지금 원래가 무슨 달이죠? 원래 9월 달이면, 예? 신유달입니까? 유달이죠. 유달이 오면 제일 안 좋은 게 어떤 글자입니까? 몇 월 달일 생일까요? 봄에 태어난 사람이죠. 목기잖아, 목기. 그리고 봄에 태어난, 유달에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상당히 억누르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같으면 원래가 을사니까, 그죠? 을사에 우선 불리한 글자는 을사에 의해서 사는 불리한, 사에 지지 불리한 글자는 뭡니까? 금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금이잖아. 이 금월에 신유월, 그죠? 8월,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사회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 많은 활동하기보다는 물론 을사를 잘 쓰는 사람도 있으면 용신등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는 100% 나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좀 억누러졌을 것이다. 활발하게 활동을 기운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운 자체가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 뭐그 씀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의 쓰임이 원래는 사라는 을사에 사라는 글자가 오므로 인해서 만약에 여기 목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라는 글자가 뭐 듣습니까? 생하든 설계하든 간에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할 수도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용으로 결정짓는 겁니다. 그 용이 잘 되니까. 1779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격국에서는 이걸 용신이다. 그죠? 여기 이제 쓰여지니까. 자, 그다음에 억부적 용신. 격국 용신은 사실 쉽습니다. 그 요거만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이니까 아 원래는 그 사회생활이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만 하자. 더 확산하지 마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더 펼쳐지느니 그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억부용신은 자, 용신을 도와줘. 자, 예를 들면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자, 목생화 이제 상생상극은 이제 이 변화 원리니까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과한 거는 억하고 부족한 거는 보태주라라는 건데 억부용신은 편을 가립니다. 편. 자, 신강과 신약으로 편을 가르는데 그 일간이 무엇든 간에 그 일간과 그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 자, 예를 들어 화다. 화일간이다. 화일간이면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는 뭡니까? 목생화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생화니까 요게 한 편이 되는 거죠. 요게 한 편이 돼서 요 있는 요 글자가 나머지 세 개보다 글자가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약을 이야기하는 거. 강약을 만약에 여기가 강하면 중용, 중도,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기 또는 그 기운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운을 빼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딱 그 노래인데, 거기서 이제 명칭이 들어가요. 명칭. 중용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 글자를 용신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자, 강하다. 강한데, 요 일간에 해당되는 글자가 강해. 단어다. 자, 그러면은 신강에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일간이 강해서 신강이니까 억부의 기본은 강하니까 일단은 극설을 해야 돼. 극하거나 설하거나거든요.
그럼 극함이 유용할까? 1차적으로 극함이 잘 쓰일까? 그 다음에 설계함이 좋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극하려고 하니 모든 에너지는 생과 극을 같이 하죠. 그럼 극하려고 하면 수를 써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요놈이 또 생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생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생 받고 또 생해준단 말이에요. 극도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에는 조절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생을 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용할까? 이걸로서 설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설기라는 그 단어 제가 썼지 않습니까? 설기함으로 해서 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속효성, 약을 먹고 빨리 나는 진통제 같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설기라 하면 어떻습니까? 한약을 먹어서 좀 시일이 조금 걸려도 보에서 낫게 하는 이제 이런 거, 그죠? 좀 속효성과 조금 이제 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어떤 그런 처방으로 볼 때, 자, 이게 더 유효하다 싶으면 이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거와는 달리 써라 이걸, 이 에너지를 활용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이걸 용신으로 정합니다. 그 용신으로 정하지만 이제 이 억부에서는 용신도 있고 또 뭡니까? 희신도 있죠. 희신도 있고 기신도 있고 구신도 있고 한신도 있고 그 명칭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용신의 우려움은 아까 가장 이 뭡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글자인데 그 오행인데 이걸 해코지 하는 글자가 오면 요걸 해코지 하는 글자는 뭡니까? 요거잖아. 요 글자가 오면 요걸 해코지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겠죠.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명을 풀어볼 때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균형이 깨졌으니까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길중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글자가 이런 사람들 글자가 내 명에 있어 보세요. 특히 일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간 옆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일간이라 했는데 그럼 식상이 나한테 용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 누굽니까? 여명에서는 자식이 나의 용신이다, 육신적으로. 그럼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랑 이야기해야 된다? 자식하고 해결할 구석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디 갑니까? 친구한테 가고 뭐 어디 가잖아요. 그 해결책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친구한테 가봐야 옆에 안 가는데. 그럼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해결책 어디 있다? 내가 용 써야 되는 곳이 여기 있잖아요. 이건 거죠. 그 육신적으로 보니까 여명에서는 자식이더라라는 거고, 남자들은 후배는 내 아랫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또 마누라를 낳은 사람이라 처갓집이기도 합니다. 또 장모 처갓집이고. 그래서 남자 명에서는 죽으라 해도 처갓집도 자랑하잖아. 그죠? 자랑하잖아. 저 뭐라 하노? 그 옛날 그 말 있잖아, 와예. 못 먹는 보리, 째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처가하고는 남자는 멀어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듯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라면, 어려운 환경에,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누구나. 물론 경험 안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꼭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된다라면, 그 어떤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떤 그런 쪽에서 어떤 틀을 잡아봐라라는, 이게 이제 지혜를 말해요. 이게 얻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법칙이죠. 자연 순환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음 이제 또 그 용신 귀신 그 용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